게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전 감독 김기태가 2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방문했다. 2017년 통합 우승 감독으로서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을 축하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원하는 출정식에서 시구를 진행했다. 2019년 5월 사임한 후 약 5년 4개월 만에 공개적인 방문이었다. 김기태 전 감독은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성격이다. 그러나 심재학 단장의 강력한 설득과 이범호 감독과의 사제관계를 고려해 오랜만에 기아 유니폼을 착용했다. 김기태 전 감독은 현장 취재진과 인터뷰도 가졌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주전 유격수 박찬호, 29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었다. 다소 과장하자면 김기태 전 감독이 없었다면 박찬호가 2023년 시상식에서 유격수 수비상을 수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박찬호가 현재 KBO 리그의 탑클래스 공수겸장 유격수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다. 박찬호는 장충고를 졸업한 후 2014년 2차 5라운드 50순위로 입단했다. 고교 시절부터 발빠르고 야구 재능과 센스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체격이 작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김기태 감독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9경기씩 1군에서 기회를 주었다.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의 백업으로 활용하며 타석에서도 1군 투수들을 경험하도록 했다. 현역군 복무를 마친 2019 시즌, 박찬호는 133경기에 출전하며 본격적으로 풀타임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김기태 전 감독은 2019 시즌 초반에 유니폼을 벗었지만 박찬호가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떠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태 감독이 박찬호의 단점만 생각했다면 그는 당시 2군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 성장 속도가 늦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박찬호는 2에서 3년간 수비형 유격수로 자리 잡은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타격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작년을 기점으로 탑클래스 유격수로 성장하더니 올 시즌에는 유격수 골든글러브 1순위에 오르며 치고 올라왔다. 올 시즌 132경기에서 타율 0.306, 5홈런, 60타점, 84득점을 기록하며 출루율 0.363, 장타율 0.387, 오패스 0.760을 달성했다. 조용히 또다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고 있다. 1105 3분의 1이닝으로 유격수 최다 이닝 1위를 기록 중이다. 21개의 실책으로 리그 최다 실책 4위이지만 안타성 타구를 처리하다 만들어진 실책도 많다. 전체적으로 안정성 면에서 단연 최고다. 김기태 전 감독은 박찬호를 보며 웃으면서 예전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성공을 거두었네요. 이제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가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방망이도 많이 좋아졌더군요. 라고 말했다. 3루수와 유격수가 나란히 서 있다. 팀의 좌측 내야를 담당한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은 상당히 다르다. 현역 시절 오랜 시간 3루수로 활약하며 유격수들의 임무를 지켜본 이범호 기아 감독은 3루수와 유격수는 체력 소모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감독은 유격수는 체력 소모가 매우 크다. 3루수는 공이 머리 위로 넘어가면 보통 그 자리에 머무르지만 유격수는 라인까지 뛰어서 따라가야 한다. 좌중간, 우중간도 모두 커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플레이에서 체력 소모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아웃카운트 27개가 누적되고 144경기가 지나면 1년 동안 소모되는 체력의 차이는 상당히 커진다. 그런 이 감독이 팀의 주전 유격수인 박찬호, 29를 칭찬하는 부분도 체력이다. 박찬호는 프로필상 178cm, 72kg의 그리 크지 않은 체격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에서 나오는 스태미너와 에너지는 매우 뛰어나다. 이 감독은 박찬호는 경기 체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한다.
유격수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체력을 갖추어야 하며 박찬호는 이를 충족시킨다. 이는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치다. 실제로 그는 지쳤다는 느낌을 거의 주지 않는 선수이기도 하다. 실제로 박찬호는 2019년 133경기, 2020년 141경기, 2021년 131경기, 2022년 130경기에 출전했다. 지난해에도 130경기에 나섰는데 시즌 막판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이다. 올해도 시즌 124경기에서 타율 0.306, 146안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유격수 규정 타석 3할에 도달하고 있다. 146개의 안타는 이미 개인 한 시즌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렇다면 이 체력을 기르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 12일 광주 롯데전에서 4안타 1볼넷. 오출루의 맹타를 기록한 박찬호는 질문에 집사람 챙겨주는 대로 먹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는 의외의 대답을 이어갔다. 박찬호는 사실 체력이 좋다기보다는 잘 버틴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력도 있겠지만 더 큰 원동력은 악착같이 버텨가는 정신력이라는 설명이다. 박찬호는 항상 고비가 온다고 밝혔다. 자신도 힘든 순간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남들보다 작은 체구를 가진 선수가 어릴 때부터 중요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익힌 생존의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박찬호는 멘탈이다. 정말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멘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은 내가 확실히 자부할 수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악착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2024년 성적이다. 그 결과 생애 첫 골든글러브에 가까워지고 있다. 박찬호는 개인 경력 최고의 시즌이었던 지난해 수비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지만 골든글러브 투표에서는 리그 최고의 유격수인 오지환, 34일치의 높은 벽을 느꼈다. 그러나 올해는 오지환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기간이 길어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후보로 자리 잡고 있다. 시즌 중반까지 최유력 후보였던 박성환, SSG. 이 부상으로 부진하면서 페이스가 꺾였고 이재현, 삼성은 경기 수와 수비 이닝이 다소 부족하다. 박찬호는 스스로 나는 OPS형 선수가 아니다고 인정한다. OPS, 출루율 장타율의 기본 공식은 장타율이 높아야 한다. 박찬호는 유격수들 중에서도 홈런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타율보다 OPS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OPS가 득점 생산력 계산의 기초가 되는 요즘 추세에서는 이 부문에서 덜 부각된다. 박찬호도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박찬호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가야 한다. 누적해서 이겨내야 한다. 안타를 많이 쌓고 타점과 득점도 많이 쌓아야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비율로는 이길 수 없다고 웃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골든글러브 수상 여부에 우승 프리미엄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박빙 승부에서는 비슷한 점수라면 팀 성적이 얼마나 좋았느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인 투표인단에게 어필 요소가 된다. 박찬호는 개인적인 욕심을 드러내기보다는 팀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승하지 않으면 내가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없다며 팀 우승과 골든글러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끝까지 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목표는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